2002년 8월 17일 대만 타이베이 경찰서로 이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샤오바이라는 남성. 그는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죽였다고. 시신 유기를 도우라는 위협, 협박도 받았다. 근처 산에 시신을 버렸다. 그리고 방심의 기회를 타 지금 경찰에 신고하는 거다. 제가 시신 유기 장소를 한 장의 지도로 그려놨어요. 몰래 그려서 경찰서 근처 공원 공중 화장실에 숨겨놨습니다. 남자는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솔직히 경찰 입장에서 우리가 경찰 일하면 갑자기 전화와서 사람 죽였고 그 유기 장소를 지도로 그려 공중 화장실에 숨겨놨다 찾아봐라 라는 이 말 섣불리 믿어지겠습니까? 철없는 중딩 초딩의 장난 전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때 경찰 역시도 그랬습니다.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지금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데 이건 믿자야 본전이다. 화장실에 유기 지도가 없더라도 이건 가서 확인해 보는 게 맞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루저우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 3km 이내의 모든 공중 화장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그 전화 속의 남자 말대로 한 남자 화장실에서 이상한 게 발견됩니다. 남자 화장실 마지막 칸 쓰레기통 위에 A4 용지 종이 한 장이 정말 무언가 그려진 지도였어요. 그런데 그 지도 그린 게 손으로 직접 그렸는데 너무 허접한 거예요. 진짜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 대충 쓱쓱 그려놓은 듯한? 경찰은요, 이걸로 어떻게 찾아? 손으로 그린 정말 이 허접한 지도 하나로 시신을 찾을 수 있을까? 경찰은 문제의 산을 총 인력을 동원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저곳. 그런데 광활한 산에서 시신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막에서 바늘찾기 하고 있는데 이때 숨길 수 없는 무언가가 공기 중에 날아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흔히 시신 썩는 냄새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이 넓은 숲속에서도 이 특유의 시신 부패 냄새가 인상을 팍 쓰게 만드는 거예요. 서서히 그 냄새에 따라가다 보니 인적이 드문 산업도로 옆까지 오게 됐고 그곳에서 고개를 휙 몇 번 돌려 주위를 확인해 보니 빨간 가방 하나가 눈에 띄네. 그 가방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냄새가 더 심해져. 이 가방에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구나. 즉, 이 가방 안에 죽은 사람, 시신이 있구나.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안엔 등 뒤로 손이 묶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한 여성의 시신이었어요. 당시 가방 안에 시신과 함께 다른 옷들이 가득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시신을 덮고 있었어요. 검시관은요, 중요한 건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육안으로만 봐도 이 시신 버려진 지 최소 일주일은 넘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사망한 여성은 머리가 긴 생머리에 키는 한 153 정도? 검정색 속옷에 흰색 티셔츠,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 위를 이제 다른 옷들이 다 덮고 있었던 상태. 허리가 26이었대요. 허리가 26이면 S 사이즈거든요. 몸매도 날씬한. 나이는 30살 이하로 젊어 보였습니다. 이 외에 그녀의 신분을 알만한 신분증 같은 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부패가 심해 지문조차도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사망한 여자가 누군지 알기 위해 근처 실종 신고가 들어간 가족들한테 자신들의 가족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 요청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갑자기 연락이 끊긴 가족은 없는지도 함께 진행했어요. 하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당시 시신과 여러 벌의 옷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경찰은 처음에 모두 이 여성의 옷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꺼내 확인해보게 되는데 아니 이 많은 옷들 중에 몇 개가 약간 남자 옷 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 여자가 입었던 옷인가?
여자가 입기에는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범인 거 아니야? 거기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 여성이 입고 있었던 옷이 흰색 티셔츠에 짧은 검정 미니 스커트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 경찰이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이 여자 술집 여자인가 싶었던 거예요. 솔직히 검정 스커트에 흰색 티셔츠 뭐 특별할 건 없는 옷인데 당시 경찰들은 그랬대요. 이에 경찰은 술집 아가씨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생기죠. 경찰에 신고된 의문의 전화. 이 전화한 자신을 샤오바이라고 말했던 이 남자는 누구인 걸까요? 우선 경찰은 신고 전화한 샤오바이, 이 남자는 살인범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한 명 이상일 수도 있겠구나. 경찰이 가장 걱정한 건 이 여성이 발견된 후에 여러 언론에서 기사를 막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전화가 경찰에 걸려왔고 경찰이 공원 가서 보니까 화장실에 진짜 지도 있었고 시신 발견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기사를 이 살인마가 안 받겠냐는 거예요. 살인마가 이걸 봤다면 유기 가치한 새끼 네가 꼬질렀냐? 이렇게 되면서 이 신고자 이미 범인들에게 입막음을 당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시신이 버려진 곳은 꽤 외진 곳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산을 오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 범인은 이 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 검찰은 부검을 실시,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외상도 딱히 없고 이때가 여름이었다 보니 부패가 너무 심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신고 전화, 이 전화의 번호를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해당 전화번호의 주인은요, 펑원메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의 전화번호로 남자가 경찰서로 전화한 거거든요. 이 펑원메이라는 여자는요, 실종 신고가 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 여자의 번호로 이 남자가 전화했을까? 이상하죠. 바로 경찰은 그녀의 가족들을 만나 시신 확인을 요청. 펑원메이가 맞네. 사망자 펑원메이. 그녀는 32살로 실제 술집 아가씨로 일하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이 펑원메이의 집이요, 실제 시신이 발견된 곳과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거기다 시신과 함께 발견된 옷들 중에 바지 하나가 이 펑원메이의 여동생이 언니한테 선물해준 바지였대요. 고인이 특수업종에 종사했기 때문에 얽혀있는 사람도 많았고 하루에 만난, 거쳐간 남자도 많았고 이에 용의자를 딱 특정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어라, 이 사망한 펑원메이 남편이 있었네. 이 남편 좀 조사해 보려고 하니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안 보여. 더러운 느낌이 싹 들죠. 경찰은요, 솔직히 조사를 막 하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앞서 언급했지만 이 펑원메이 사망한 지 일주일하고도 더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자기 언니가 갑자기 증발하듯 일주일 넘게 연락도 안 되고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 가족들한테 물었어요. 왜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은 거냐고. 그랬더니 이 여동생과 남동생이 그러는 겁니다. 언니가 갑자기 문자를 보내왔었어요. 좀 멀리 여행 갔다 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통신이 잘 안 터져서 전화도 잘 안 되니까 전화하고 하지 말라고, 내가 틈나는 대로 연락 먼저 하겠다고. 경찰이 보니까 진짜 펑원메이 번호로 문자가
그러니까 가족들은 진짜 여행 간 줄 알고 실종 신고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경찰은 여기서 강력한 용의자를 추립니다. 여러분도 감이 오시죠? 펑원메이의 남편 서민천. 확인 결과 서민천과 펑원메이 두 사람은요 1989년 타이베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둘은요 그야말로 뜨거웠어요. 아래 사진 보세요. 이 사진 역시도 만난 지 그 초기 때래요. 그리고 같은 해 11월 달에 결혼합니다. 그 후 사건 발생 2년 전 2000년도에 아들을 또 하나 낳아요. 하지만 이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가정을 이루며 살던 우리 누나가, 우리 언니가 뜬금없이 나 여행 간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고 연락이 딱 끊겨버리니까 가족들이 걱정돼서 이 두 사람이 살던 집까지 갔었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남편도 아이도 증발하듯 사라졌네. 그러다 며칠 뒤 우리 누나만 죽은 채 발견됐네. 경찰은 바로 두 사람이 살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집 안에서 잘린 충전기를 발견하게 돼요. 이 충전기가 길었는데 반이 똑 잘려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 선 낫이 익은데?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 시신 상태, 손이 뒤로 묶여 있었다고. 그 손을 묶은 선, 그 선인 거예요. 확인 결과 동일 선이었습니다. 시신을 묶은 선의 나머지 부분이 왜 둘이 같이 살던 집 안에서 나왔을까? 집에서 시신을 묶었으니까. 고로 집에서 죽였으니까. 경찰은 남편 서민천을 강력 용의자로 보고 파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6일 정도 지났을 때 빨간 승용차를 타고 나타난 32살 남편 서민천 발견.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해요. 그리고 9일간의 조사 끝에 남편은 죄송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자백합니다. 실제 이 남편이 숨어 있었던 방에서 연탄과 밧줄 이런 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아내인 펑원메이 죽이고 괴로워서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죽인 악마의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누구였던 걸까? 자, 여기서부터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악마 새끼인 살인마 서민천의 말과 최종적인 경찰 발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자기 말에 따르면 결혼하고 나서 자기 아내가 계속 술집 다니고 하는데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해산물 식당을 연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죠. 장사가 안 돼. 그래서 가게 접게 되고요. 일은 해야 되니까 이 펑원메이가 다시 술집을 나가게 됩니다. 어쨌든 펑원메이가 일을 하다 보니 집에 아이가 있는데 누가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구해요. 원래 둘이 같이 식당 했지만 실패했고 펑원메이 술집이긴 하지만 일을 시작했죠. 반대로 이 서민천 실업자가 돼버렸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모두 펑원메이가 짊어지게 되면서 약간 자격지심? 열등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뭔가 자기가 느낄 때는 와이프인 펑원메이가 점점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언제까지 남자들 비유 맞추면서 이러고 살아야 돼? 당신은 나가서 일할 생각이 없어? 짜증나 죽겠네 진짜. 언제까지 나한테 빌붙어 살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 그러다가 8월 7일 터진 거예요. 또 돈 문제로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펑원메이가 우리 그냥 헤어져. 나 딴 남자 생겼어. 당신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자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 지켜주고 싶대.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그 말에 꼭지가 팍 돌았다는 거예요.
둘은 말로 다투다가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열이 끝까지 난 서민천이 힘으로 전화선을 이용해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죽은 걸 확인한 서민천은 펑언메이의 손을 뒤로 묶은 뒤에 빨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가방이 크지 않아요. 어떻게 막 쑤셔는 넣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가방 겉에가 우퉁불퉁하니 좀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혼자 좀 찔린 거예요. 누군가가 이 가방 보고 저 가방 좀 이상하다. 저기에 사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단박에 의심할까봐. 그래서 자기 딴에 가방 모양을 변형시키려고 가방 안에 펑언메이의 옷가지를 무작위로 집어넣어놨던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전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서민천 본인이었습니다. 실제 화장실에서 발견된 종이에서 서민천의 엄지손가락 지문이 나왔어요. 나름 양심에 찔려 괴로웠다는 거예요. 경찰에 얘기하고 본인도 죽으려고 했다고.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기죠. 둘 사이에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면서. 그 아들은 살인이 일어나던 당시 어디에 있었으며 아이는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10일 전 베이비시터가 평소처럼 출근해서 애 다 보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엄마 아빠가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와. 이 시터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요.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그러니까 급한 대로 이 아이의 할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부모가 다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이의 할머니가 데리고 간 겁니다. 사건 10일 전에. 바로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서민천, 중국이었다면 이거 바로 사형 아닌가 싶은데 오늘 사건은 대만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서민천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요. 어느 정도 분노를 올라오게 한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다고 본 거예요. 어쨌든 아이까지 있는 여자가 바람피고 돈 번다고 남편 무시하고 여러 가지 원인 제공을 좀 했다. 살인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죽은 여자의 행실도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서민천은 바로 항소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지만 2003년 12월 11일 대법원 항소 기각시켜요. 아내가 욕 먹을 짓을 한 건 맞아요. 분노할 만한 짓을 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인은 아니지. 자기 말로는 따라 죽으려고 했다. 경찰한테 일부러 자기도 죽을 생각으로 자백 겸 전화한 거였다고? 저는 이것도 솔직히 믿음이 잘 안 가더라고요. 아니, 자백을 할 거면 그냥 전화로 내가 죽였다고 하면 되지. 거기다 이놈은 맨 처음에 경찰에 전화했을 때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죽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도 죽을 거였다면,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면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오늘 사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대만에서 일어난 빨간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 한 여성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